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의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상황이 점점 좋으니까 이거 메모리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마이크론을 사신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예약 주문으로 넣거나 하이닉스도 예약 주문으로 넣으면은 마이크론 사는 거나 삼성전자 사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죠.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캐파가 훨씬 큰 거고요. 마이크론은 캐파가 더 작은 거. 다만 마이크론은 해외 주식이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전 더 비싸게 산 거네요?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올해만 당장 하고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100%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내가 워렌 버핏만큼 할 수 있도록 연간 30% 꾸준히 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깡토입니다. 깡토의 투자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존 촬영과는 좀 다르게 PD님을 모시고 PD님이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PD님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따라하는 게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추노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거는 1대1로 강의를 해야지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PD님이 퇴사하는 그날까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깡토 유튜브 채널 기획 담당하고 있는 PD입니다. 깡토님, 제가 책도 진짜 열심히 읽고 유튜브 콘텐츠 기획하면서 깡토님께 투자를 배운다면 정말 성장할 수 있겠구나를 느꼈는데, 혹시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남녀 평등이라서 PD님 구별 없이 빠따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 월급만 악착같이 모아도 생활비 내기도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시작하셨네요. 사실 투자라는 거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PD님께서는 언제부터 주식 투자하면서 또 어떻게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남들이 다 하니까 저도 그냥 따라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면 저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쉽게 버는 만큼 쉽게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했던 게 코로나 때 그 이후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시장 상황도 몰랐고 이제 차트 분석하는 법도 당연히 몰랐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샀던 게 삼성전자랑 카카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좋은 주식을 샀네요. 제일 유명한 걸 샀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건 제가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에 큰 금액을 넣진 않았어요. 완전 용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넣고 해서 그때는 한 10만 원, 20만 원 엄청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잃어도 엄청 작은 금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이 있는데 그걸 좀 불려보고 싶어서 깡토님께 이렇게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작할 때는 다 누구나 큰 돈으로 시작하지 않고 작은 시드머니로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남들 이제 하지 않을 때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PD님께서 이미 실패라는 좋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양분 삼아서 앞으로는 그 실패를 줄이는 게 투자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처음 하실 때 종목을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매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남들이 다 사는 걸 샀는데, 이제 제가 토스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토스에 보면은 급상승, 급하락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상승하면 사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그분들은 저처럼 생각 없이 막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도 떨어져도 그러니까 왜 떨어졌지? 왜 올랐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엔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급등주, 상위 랭커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 이름 내가 좀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종목 위주로 보통 많이 사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매매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앞으로 점점 고쳐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보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가장 처음에는 제가 삼성전자랑 카카오를 샀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었고, 이 이후로부터는 다 약간 급상승 종목들을 제가 샀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수했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렌이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레버리지 2배로 들어갔습니다. 레버리지를 벌써 쓰신 거예요? 그러면 저기 PD님의 성향에 레버리지 꼭 체크해야겠네. 잘못된 거,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 2배 정도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2배 사실 아이렌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저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오를 거면 2배씩 오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레버리지에 들어간 거거든요. 2배씩 오르는 것도 있지만 2배씩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락하는 거를 꼭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2배라는 말은 아주 큰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이게 막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3, 4개월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50%. 아, 방치 투자하셨네요. 가치 투자한다고 하셔놓고 방치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아이렌의 펀드멘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코멘트하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이렌에 대한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다 초과해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이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기존에 내가 3, 4개월이나 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50%라는 건 큰 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금액을 떠나서 무조건 소중한 거거든요. 무조건 잘라내고 다시 시작해라. 이거보다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그때 잘라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함께 화이팅 해보시죠. 파이팅! 전 사실 거의 그래도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0원 오르면 팔고 엄청나게 큰 수익을 실현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매매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 실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워낙 너무 작아서 이게 수익 실현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긴 한데요. 사실 계좌가 증액되기보다는 피디님 기분이 좋았다. 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재테크라는 거, 투자라는 거 반복하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가짐이 아주 다른 겁니다. 피디님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게 내가 그냥 재테크 수준으로 가볍게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거야 이러면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서 미국 상장사 지수 ETF를 매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수익이 나고 충분히 재테크 수준으로 가능한 겁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거고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인생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아주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피디님의 마음가짐이 나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면서 재테크 할 거야 하면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 경제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뉴스 보고 신문 보고 가볍게 대하고 지수만 대응하더라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배당주 투자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근데 앞으로 정부 정책상 배당이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배당주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모아간다, 적립식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배당주도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6%, 7%의 배당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피디님한테 어울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때 아니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 나는 주식 투자로 어떻게 할 거야 뭐 금액을 떠나서 내가 뭐 인생을 바꾼다 재테크를 할 거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들어갈 거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다다익선이 모든 사람들이 1000명 중에 1000명 중 다 물어보면 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거든요. 피디님의 인생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40 전까지 어느 정도의 자산을 부르겠다 뭐 언제까지 내가 전업 투자를 하겠다 인생에 즐기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플랜에 맞춰서 내 시드머니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베팅 얼마나 금액을 해서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티끌 모아 티끌이지만 아직 열심히 모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시드를 20대 안에 1억으로 만드는 게 혹시 가능할까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솔직히 열심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건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내가 얼마나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높을수록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거죠. 목표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지만 사실상 10배를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 레버리지를 쓴다거나 차라리 피디님께서 로또를 산다거나 이런 게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내리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높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되면 분명 나쁜 짓, 못된 짓, 빠따 맞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시드 2배 만들기. 빠따를 여러 번 맞아야 될 거예요. 아니 이것도 불가능. 네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았죠.
코로나 이후도 시장이 좋았고요. 최근 들어도 시장이 막 너무 좋습니다. 그럴 경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PD님이 보신 거거든요. 안 좋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올해 시장이 좋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 전망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따블을 찍는다거나 연간 따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혹시 워렌 버핏 아시죠? 네. 네,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연평균 수익률이 30% 정도 수준입니다. 중요한 거는 연 30%를 내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거를 꾸준하게 복리로 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PD님께서 올해만 당장 주식 투자하고 그만둘 거야 이러면 100%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식 투자를 올해만 당장 하고 그만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100% 수익을 낼 거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내가 워렌 버핏만큼 할 수 있도록 연간 30% 꾸준히 벌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로 세계 1등이잖아요. 네. 연간 30% 수익 내면 복리로 1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재현성. PD님이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했을 때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상방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하방, 즉 얼마나 손실이 내가 날 수 있느냐, 얼마나 리스크를 제한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1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의 매매 기록들을 보면서 혹시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싹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봤을 때 여러 가지 매매가 많잖아요. 과거 매매 내역을 보면은 사실 들쑥날쑥 하거든요.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왜 팔았는지 이런 기준이 사실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나쁘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PD님께서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거든요. 앞으로 이제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매매 내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보면 국내 개별주 투자를 하셔서 EV 첨단 소재를 사셨네요. 이거는 뭐 왜 사셨나요? 급상승 종목이길래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2차전지 핫해가지고 막 불나방처럼 막 올라가니까 따라가신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길래 그냥 좋은가 보다, 나보단 똑똑한 사람들이겠지? 그럼 평소보다 조금 비중을 더 많이 주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그때 아마 제가 7,700원에 처음 사고 조금 떨어졌길래 더 살 기회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났나요? 일주일 있다가 엄청 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가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아, 불타기도 하신 거네요. 야, 보통 초보자들이 물타기는 잘할 수 있는데 불타기는 어려워하거든요. PD님께서는 좀 남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재능이 좀 있는 겁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370원까지 올라갔는데 2,680원에 팔았을 리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제가 1년을 가지고 있었네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를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결국 큰 손실을 보시고 매도하신 거예요. 네. 아, 중간에 이제 많은 기간이 있고 떨어지는 이제 하락 추세가 보일 텐데 딱히 뭐 대응이나 뭐 이런 거는 딱히 없으셨던 겁니까? 네, 아무런 기준 없이 샀으니까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 EV 첨단 소재 이름은 참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이름과 똑같은데 이 손실을 줬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귀여운 이름이어가지고 이렇게 아픔을 줬던 기업이었습니다. 혹시 뭐 이런 뭐 제가 처음 듣는데 코다 옥스퍼스 그룹? 이거는 뭔가요? 국내 주식인가요? 미국 주식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름이 뭔가 잘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뭐 하는 기업인지도 모르고. 아, 네, 저도 살아있는 처음 기업이었어요. 듣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약간의 조금 수익이라도 나셨네요? 네, 한 100원 정도? 100원. 이렇게 내가 48주밖에 안 샀는데 100원? 이 정도로 제가 멍청하진 않았을 텐데. 아니요, 지금 매매니까 보면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았네요. 아, 네. 어쨌든 수익을 냈다는 거로 뭐 만족하셔도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재테크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정형화돼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는 제가 최근에 월급날이었는데 또 이제 플렉스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을 한 개 샀고요. 마이크론이 이제 또 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네네, 좋다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하나 샀고, 그리고 또 레드와이어라고 요즘 되게 핫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플래닛 랩스, 우주항공 쪽인데 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주식도 많고 미국 시장도 있고 한데 PD님 보면은 미국 주식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일단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국장이 끝나 있어요. 그래서 미장이 11시쯤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 변동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그 시간대여가지고 이때도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다음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좀 늦게 자야겠다 하고 그냥 미장에 들어가서 매수를 하고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속 오르길래 아니, 저 그러면 앞으로 24시간 매매되거나 이러면 피디님은 안 주무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장이나 국장이나 사실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미장보다는 국장이 좀 더 낫습니다. 보통 야 미국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넘버원 회사가 많은 미국장 투자하는 게 더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 기업 분석을 하고 어떤 걸 분석하고 내가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편의성 있는 거는 사실 국장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오히려 국장에서 어떤 매매를 할 건지 기준을 정하고 나서 그리고 미장을 같이 하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근데 국장은 제가 이제 회사에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전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업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HTS를 보면서 매일 앉아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스튜디오 나와서 촬영하는 것도 장중이잖아요. 네. 그만큼 장중에 매매를 계속 한다고 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HTS를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직장인도 예약 매매를 통해서 대부분의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마이크론을 한 주 사셨잖아요. 투자 포인트는 사실 똑같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의 종목이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데 상황이 점점 좋으니까 아, 이거 메모리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마이크론을 사신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예약 주문으로 넣거나 하이닉스도 예약 주문으로 넣으면은 마이크론 사는 거나 삼성전자 사는 거나 사실 똑같은 거죠.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캐파가 훨씬 큰 거고요. 마이크론은 캐파가 더 작은 거. 다만 마이크론은 해외 주식이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전 더 비싸게 산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을 따졌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똑같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이 더 비싼 겁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은 항상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좋아지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잘 산 거네요, 이거는? 모르죠? 산 거는 잘했지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매매하고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가격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걸 따지면 사람들이 싼 거 사야 된다, 저평가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다 틀려요. 혹시 BTS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BTS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야, 하이브 봐, 너무 대박이야, BTS가 이렇게 성장할 건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그래 BTS 잘 나가지, 잘 나가지만 콘서트의 한계가 명확하니까 그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은 줄 수 없어, 그렇게 두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적정 가치가 다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냐 비싸냐 저평가냐, 이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스터디를 해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구나, 내가 판단해서 싸다 비싸다를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들을 저한테 하나하나씩 알려주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PD님의 성향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배우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거고요. 성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뭐 오늘 당장 몇 시간 얘기를 들으면서 차트 패턴을 배우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매매의 난이도 자체는 모든 매매 중에 가장 높습니다. 챙겨봐야 될 것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딩에 필요한 기술들, 특히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경험적인 노하우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추세 추종 매매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추세 추종 매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세 추종 매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불모지였는데 그나마 추세 추종 매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시장 자체가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추세 추종 매매로 큰 수익을 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 추세 추종 매매는 어떤 규칙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PD님이 따라 하시는데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배웠던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심리와 반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좀 익혀 나가셔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추세 추종 매매 먼저 배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추세 추종을 하는데 추세 추종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론이 많기 때문에 PD님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메타인지를 하면서 어떤 스타일과 성향에 맞는지 그에 맞춰서 추세 추종에 병행된 거 그 부분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추세 추종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꼭 제가 하는 하이브리드 투자, 추세 추종과 가치 투자를 섞어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펀드멘탈을 우선 제외하고 차트와 패턴, RS만으로도 충분히 추세 추종이 가능한 겁니다. 추세라는 거는 항상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추세가 있는 시장과 추세가 있는 섹터에서 매매를 하는 게 추세 추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본인이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 그게 매매하는데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PD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매매 내역을 보니까 안타깝죠. 초보 투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만 잘못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점점 배워나가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매매, 좋은 트레이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D님과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깡토가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PD님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PD님의 돈이 1억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갈 수 있도록 깡토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